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오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에 열렸던 1, 2,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차 남북 정상회담은 판문점 남측에서 열렸죠. 평화의 집에서 4월 27일 날 열렸는데, 자, 판문점 선언을 합의를 했고, 자, 내용으로는 남북 교류 협력, 그 다음에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 등 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고, 연내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을에 평양을 방문하겠다라는 내용도 함께 있었고요. 자, 2차 남북 정상회담은 좀 갑작스럽게 열렸습니다. 즉흥적으로 좀 열린 감이 있는데, 자, 한 달 정도 지나서 5월 26일 날, 자,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렸고요. 자, 판문점 선언에 대한 조속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정도로, 자, 짧은 시간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자, 9월 18일에서 9월 20일,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평양을 방문하고, 백두산에 오르는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자, 2박 3일간 오랜 시간 동안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자리를 가졌고, 평양 공동선언을 했고,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자, 그 외에, 자, 북한과 미국,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있었는데요. 6월 12일 날, 자, 싱가포르에서 열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만났는데, 자, 분단 협정 이후로 65년 만에 처음으로 북미 정상 간의 회담이 이뤄지면서 상당히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완전한 비핵화, 그 다음 평화체제 보장, 그 다음에 북미 관계 정상화,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을 하는 4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크게 업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테마주라는 것이 어떻게든 엮으면은 다 얽혀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기존의 남북 경협주로, 자, 개성공단 관련주,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그리고, 자, 전력 공급이나 철도 등에 대한 기존에 강력했던 남북 경협주, 기존의 남북 경협주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DMZ 평화공원 등과 같은, 자, 그리고 신경제 구상 등과 같은 새로운 테마주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자, 그래서 북한 자원 개발, 러시아 가스와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건설과 관련된 시멘트나 토건, 그 외에도 수산업, 산림산업, 비료, 이제 농업을 돕기 위한 비료나, 그 다음에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 등, 자, 다양한 분야들, 다양한 업종들이 이번에 남북 경협주로 새롭게 또 움직이는 모습. 자, 이렇게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자, 남북 경협주들이 상당히 많이 들썩거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종들이 이번에 남북 경협주 테마주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 보였고요. 자, 각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종목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성공단 관련주로는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좋은 사람들이나 JST나 그 다음에 인디에프 등이 기존의 개성공단 대장주로서 많이 움직였고요. 신원 등도 있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개발주로는 이제 아난티라는 것이 대장주입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 아난티라는 것이 금강산 호텔을 가지고 있는 옛날에 에머슨 퍼시픽이라는 종목인데, 종목명이 이제 아난티로 바뀌면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에머슨 퍼시픽 하면 금강산 테마주로 아주 유명한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대장주들 한번 움직임 볼 텐데, 자,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 1차 남북 정상회담 열릴 때, 자,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2차 남북 정상회담은 좀 갑작스럽게 열리면서 단시간에 급등을 했다 다시 내려오는 모습 보였고,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질 때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아무래도 테마주기 때문에 이제 회담이 진행될수록 조금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자, 1차 남북 정상회담처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그런 움직임 나왔고요. 자, 아난티, 옛날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는, 자, 1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고, 다시 한번 조정을 크게 받고 나서,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 진행될 때, 자, 이렇게 또 강력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북한 자원 개발과 관련된 기업들 상당히 많죠. 해인이나 우림기계, 그 다음에
뭐 포스코 엠텍 등등 해서 상당히 뭐 많은 종목들이 이쪽 북한 자원 개발과 관련된 테마주로 묶여 있고요. 자, 유니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자, 북한 자원 개발과 관련된 테마주로 네, 지금 편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종목들 보면은 뭐 남북 정상회담 열릴 때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네, 대창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해인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좀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DMZ의 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서 자, DMZ 평화공원 네, 관련주들이 있는데요. 이쪽에는 일단 파주와 관련된 뭐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자, 누리플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 유명한 종목이고요. 그 외에 이번에 삼룡물산 등도 테마주를 엮이면서 크게 움직이는 모습.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전력 공급과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뭐 이화전기, 재룡산업, 재룡전기, 광명전기 등 자, 유명한 네,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고요. 자, 기존에도 남북 경협주로 유명했던 종목들 네, 전력 공급 관련 테마주다. 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코아스와 재룡전기 뭐 대표적으로 이번에 정상회담 열릴 때 올라갔던 종목들. 하지만 대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1차 남북 정상회담 때가 가장 강력했고 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테마의 영향을 뉴스에 대한 영향을 조금씩 덜 받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 가스관을 잇는 사업과 그 다음에 시멘트 이제 요거는 토건 쪽이죠. 토목건설 쪽과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 가스관 연결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양철관이나 뭐 화성밸브도 이번에 많이 움직였고요. DK락, 뭐 대동스틸 등 최근에 주가 급등락 많이 보였던 종목들이 있고요. 이번에 시멘트 관련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죠. 아세아 시멘트나 뭐 서산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유명했던 네, 시멘트 업체들 뭐 쌍용양해, 성신양해, 고려 시멘트 등 다양한 또 테마주들이 이번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동양철관 같은 경우 보면 자, 최근에 2차 남북 정상회담 이거 열릴 때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아세아 시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에 비해서는 이제 2차 때 좀 더 부각을 받는 모습. 정상회담에 따른 뭐 이슈만으로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자, 그래도 이렇게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 간의 관계가 진전이 됨에 따라서 네,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 계속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차트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움직임 보입니다. 1차 때 오르고 그 다음에 2차 때 오르고 나서 한참 동안 조정을 받다가 네, 이것도 아세아 시멘트도 마찬가지죠. 조정 한참 받다가 자,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자, 그 외에도 산림 개발과 관련된 그 다음에 수산업과 관련된 기업들 뭐 산림과 관련된 기업들 이렇게 종목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수산업과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동원수산이나 그 다음에 뭐 사조대린, 사조시푸드 등 뭐 다양한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산림이나 수산업도 기존에는 많이 안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테마주들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솔 홈데코도 마찬가지고 사조시푸드도 마찬가지고 뭐 움직임들이 기존의 다른 종목들과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북한과 경협이 진행되면 이제 철도를 깔고 그다음 도로를 건설하고 다양한 SOC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자, 토건이나 철도와 관련된 기업들 뭐 기존에 많이 있죠. 푸른기술, 뭐 특수건설, 부산산업, 그다음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자, 대장주로서 상당히 많이 움직였고요. 자, 신경제구상, 자, 발전소를 짓는 등 SOC 산업들도 많이 진행할 텐데, 보성파워텍, 그 다음 티플렉스도 이번에 상당히 뭐 크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다양한 종목들, 사실 뭐 남북 경협주로 묶는다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부분의 종목들을 또 뭐 엮어 들어가려면 엮어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에 남북 경협주로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뭐 푸른 기술이나 뭐 GNC 에너지 등도 뭐 마찬가지 움직임 보여줬고요. 특히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자,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자,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다. 자, 푸른 기술이란 종목이 이번에 대장주로서 많이 움직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전통적으로 뭐 비료산업도 남북 경협주로서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자, 비료산업 한번 종목들 살펴보면 경농이나 조비, 그다음 남해화학, 농후바이오, 그다음에 효성 OMB 등 종목이 있었고요. 자, 의약품 지원과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남북 경협과 제약바이오 상승에 힘입어서 상당히 강한 모습들 보여줬는데 뭐 녹십자도 있었고요. 뭐 신풍제약,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 등 다양한 종목들이 또 남북 경협주로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상당히 강했는데요.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조정을 엄청 깊게 받았습니다. 거의 뭐 3분의 1 정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크게 하락했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크게 올려놓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녹십자 같은 경우는 그간 뭐 대형주긴 합니다만, 자, 그동안 올라갔던 게 조정을 엄청 깊게 받았습니다. 조정을 깊게 받고 나서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나서 다시 일부 올려놓으면서 그간 하락폭을 절반 정도는 회복해주는 움직임 보여줬다. 자, 이렇게 남북 경협주 업종과 대부분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자, 일단 테마주라는 것이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차 남북 정상회담까지 마쳤고, 또 오늘 폼페이오 국무장관 북한 방문했기 때문에 요 며칠 남북 경협주들이 다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급등을 많이 했을 때 잡는 거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정상회담으로 크게 급등했던 종목들이 조정을 깊게 받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다시 올려놨지만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잠잠해지면서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좀 깊게 나왔을 때 좀 싸다, 많이 하락했다 라고 했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다시 한번 또 4차 남북 정상회담 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들로 부각받을 때 자,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매매를 진행해야겠고요. 테마주들 다 마찬가지죠. 너무 급등할 때 따라잡는 것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차 남북정상회담 마치고 계속해서 뭐 4차, 5차 진행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일부 매수를 해놓고 그 다음 이슈가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리는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 3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짚어봤고, 그에 따른 남북 경협주들 어떤 업종들이 있고 또 업종들 에는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방송 진행해 봤고요. 테마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왕이면 대장주들, 뭐 조비도 마찬가지로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대장주를 좀 매매를 해야지 상승을 할 때 강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손실 중으로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급등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빠져나올 때 좀 더 용이하다. 하지만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욕심부리지 말고 짧게 한번 수익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남북 정상회담 계속 진행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이슈가 단숨에 사라질 것 같지 않고요. 자, 유엔 제재 완화 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비핵화, 그 다음 종전선언, 그 다음에 남북 경제 협력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한번 남북 경협주들도 잘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남북 경협주 총정리 시간 가져봤는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